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아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늦어? 돌아보니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머뭇거리던 내 손에는 이미 차 키가 쥐어져 있었다. 월간 보고서 마감일이었다. 늦을 수 없었다. 미안. 오늘은 진짜 바빠. 과장님이 오늘까지 보고서 달라고. 말을 끝맺기도 전에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알았어.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하윤이 학원 끝나고 데려오느라 늦을 것 같아. 문을 닫는 순간 지연의 한숨 소리가 등 뒤로 흘러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저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둘렀다. 회사 생활 15년 차. 나는 중소기업 대리로 더 이상 승진의 기회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것, 그것이 내 역할이라고 믿었다. 아내도 처음에는 그런 나를 이해하고 지지했다. 결혼 초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던 지연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눈빛에서 기다림의 설렘이 사라진 것은 아마도 하윤이가 태어나고 내 야근이 잦아지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지연의 일상은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으로 단조로워졌다. 그리고 내 삶은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순한 패턴의 반복이 되었다. 한 달 전부터 지연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하윤이 학원 픽업 전 항상 들르는 장소가 생겼다고 했다. 상가 안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였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들르던 곳이었을 테지만 그녀가 그 카페를 언급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갔다. 정우 씨, 오늘 카페에서 만난 사장님이 정말 유쾌한 분이더라고.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매일 가게 될 것 같아. 전에 없던 생기가 돌아온 아내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했다. 하윤이 학원에 있는 동안 지연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그러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카페 방문 후 지연은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화장품을 새로 구입했고 오랫동안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기 시작했다. 머리도 새로 손질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가꾸는 일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 여겼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아내의 변화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하루는 하윤이가 내게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아빠, 엄마랑 카페 아저씨.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분명 지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낯선 남자였다. 둘 사이의 거리가 유독 가까웠다. 카페 아저씨. 누구? 하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가 매일 가는 카페 있잖아. 거기 아저씨. 엄마랑 계속 웃고 이야기해. 아이의 순진한 말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단지 친절한 카페 주인과 손님의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지연이 오랜만에 집 밖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며 활력을 되찾은 것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윤이의 그림이 자꾸 떠올랐다. 지연이 준비해둔 내 잠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발견되었다. 상가 카페 The Moment 모먼트의 영수증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적혀 있었다. 오후 2시 하윤이 학원 시작 시간이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아내는 왜 학원에 아이를 데려다 준 직후에 카페에 가는 걸까? 픽업 시간 전에 들르는 게 아니라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지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 그리고 사용한 적 없는 향수 냄새. 어디 갔다 왔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그냥 엄마랑 저녁 먹고 왔어.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거짓말이었다. 소파 위에는 하윤이가 혼자 저녁을 먹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다. 지연의 핸드폰이었다. 화면에 잠깐 떴다 사라진 메시지. 발신자 이름은 현수 사장님이었다. 오늘도 예뻤어요. 내일 봐요. 지연은 서둘러 핸드폰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만 들었다. 무언가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지연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고 화장대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었다. 예전에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향수를 다시 꺼내 쓰기 시작했다. 1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녀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출근하는 내게 예전처럼 오늘도 힘내요라고 말하던 지연은 이제 시계만 흘끗 보며 늦겠네라는 말만 남겼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고 문자가 올 때마다 슬쩍 웃음을 감추려 했다.
하루는 지연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기념일도 잊어버리는 나였지만 이번에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려 했다. 지연의 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해 그녀의 핸드폰을 잠시 빌리려던 참이었다. 화면을 켜자 현수 사장님과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다. 오늘 커피 맛이 어땠어요? 특별히 지연 씨를 위해 추출했는데 그 밑으로 지연의 답장이 이어졌다. 정말 맛있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하루에 활력소가 생겼네요. 대화는 몇 주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커피 이야기였지만 점차 일상과 감정을 나누는 내용으로 변해갔다. 현수라는 남자는 지연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그녀의 취향을 기억하며 지연이 느끼는 외로움에 공감해주고 있었다. 지연 씨가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남편분은 이런 거 자주 말해주나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찌릿했다. 언제 지연에게 마지막으로 예쁘다고 말해주었던가? 언제 그녀의 하루 일과를 진심으로 물어봤던가? 아내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날 저녁은 일찍 귀가했다. 지연은 없었다. 하윤이는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고 했다. 처음으로 지연의 외출 목적을 추궁했다. 어디 갔다 오는데 그래? 지연은 잠시 눈을 피했다. 친구랑 영화 보고 왔어. 요즘 그런 것도 궁금해?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긴 시간 샤워를 했다. 나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듯했다. 다음 날 나는 지연을 확인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상가로 향했다. The moment 카페는 생각보다 작고 아늑했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기다렸다. 1시간 후 지연이 카페로 들어왔다. 하윤이를 학원에 데려다 준 후였을 것이다. 카운터에 서 있던 남자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였다. 깔끔한 셔츠에 에이프런을 두른 모습이 세련되어 보였다. 지연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평소 자리예요? 그들의 대화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의 관계처럼 느껴졌다. 현수는 지연을 위해 특별히 내린 커피를 내밀었고 지연은 그것을 받아들며 부드럽게 웃었다. 내 아내가 웃는 모습, 언제부터 내게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다. 카페에는 다른 주부들도 있었다. 현수는 그들에게도 친절했지만 지연에게만 보내는 특별한 눈빛이 있었다. 같은 상가 안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장님, 또 새 타겟 찾았네.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시작했잖아. 결국 그 집 망가졌다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현수에게는 패턴이 있었다. 외로운 주부들에게 접근하는 계산된 방식.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지연을 바로 대면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1시간 후 지연이 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현수가 따랐다.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두 사람의 손이 은밀하게 맞닿았다. 지연은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렸지만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주차장 구석에 선 현수의 차로 향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조수석 문을 열고 탔다. 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머리카락에서는 낯선 샴푸 향이 났다. 하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책상 위에는 그림이 하나 놓여 있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라고 적힌 그림. 얼굴에 눈물을 그려넣은 아이의 자화상이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꽉 막혀 나오지 않았다. 지연도 내 시선을 피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지연이 외롭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한 것은 분명 내 책임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하윤이의 그림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나는 아내의 흔적을 쫓았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점심시간마다 차에서 카페를 지켜보았다. 지연과 현수의 만남은 규칙적이었다. 화요일과 목요일, 하윤이가 학원에 있는 시간, 가끔은 함께 나가 그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내의 거짓말도 늘어갔다. 친구 만나고 왔어. 쇼핑 좀 했어. 미용실에 있었어. 핸드폰은 항상 비밀번호를 바꿔두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흔적을 남긴다. 세탁물 사이에서 발견한 남자의 머리카락 한 올, 지연의 향수와 섞인 낯선 남자 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윤이의 학원 가방에서 발견한 메모지. 오늘 6시, 더 모먼트, 카드키는 내가 가지고 있을게. H, 고층 상가 건물 구조를 확인해보니 카페 옆에는 소형 오피스텔이 있었다. 투숙객들은 카드키로 출입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연과 현수는 단순한 카페 대화를 넘어선 관계였다. 그날 밤 하윤이가 갑자기 열이 올랐다. 지연은 외출 중이었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분노와 걱정이 뒤섞였다. 의사는 단순 감기라며 해열제를 처방해 주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열에 들떠 축축한 하윤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적당한 거짓말을 지어냈다.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1시 응급실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지연은 3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거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놀란 듯했다. 하윤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다녀왔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황한 그녀가 하윤이 방으로 달려갔다. 잠든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을 우리 아이. 지금 지연에게 그 우선순위는 어디쯤일까? 다음 날 일부러 휴가를 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멀리서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지연은 평소처럼 하윤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카페로 향했다. 나는 그들이 주차장으로 향할 때까지 기다렸다. 지연과 현수가 차에 오르는 순간 몰래 그들을 뒤따랐다. 차는 상가에서 멀지 않은 모텔 앞에 멈췄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담았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2시간 후 그들이 나오는 모습도 찍었다. 현수가 지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뺨에 가볍게 키스하는 장면까지.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집에 돌아와 하윤이의 책가방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간과했던 그림들이 가득했다. 울고 있는 자화상, 멀어진 엄마 아빠, 그리고 카페 아저씨와 함께 있는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하윤이의 일기장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오늘도 엄마는 늦게 왔어요. 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아빠가 물어봤는데 엄마는 화만 냈어요. 카페 아저씨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아빠한테는 말하면 안 된대요. 엄마가 자꾸 비밀 전화해요. 나 혼자 있을 때만 9살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변화를 나는 왜 그토록 외면했을까? 아이는 이미 상처받고 있었다. 부모의 불화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윤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했다. 아이의 학교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최근 들어 하윤이가 많이 침울해졌어요. 그림 시간에 항상 어두운 색만 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한 번은 우리 엄마 이제 나 안 좋아해요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의 무관심과 지연의 배신이 하윤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하윤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는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내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등을 토닥이며 물었다. 하윤아, 요즘 힘든 일 있어? 아이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자꾸 날 놔두고 어디 가요? 내가 뭐 잘못했나 봐요.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며 증거들을 정리했다. 사진들, 메모, 일기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윤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담은 그림들. 밤 9시, 현관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들떠 보였다. 하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본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떨리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외면할 것도 없었다. 우리의 가정은 이미 깊은 균열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은 하윤이었다. 이게 무슨...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들과 증거를 본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처음에는 부인하려는 듯했지만 이내 어깨가 축 처져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침묵이 방을 채웠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언제부터였어?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예전에 긴장할 때마다 보이던 습관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달 전부터. 처음엔 그냥 이야기 상대였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그리웠어. 그녀의 고백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몰려왔다. 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했다. 나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다고. 현수는 그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을 뿐이라고. 변명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내가 그녀를, 우리의 결혼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 일상에 파묻혀 서로에게 무감각해졌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배신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윤이까지 거짓말해도 괜찮았어? 아이가 너무 상처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지연의 눈에서 공포가 스쳤다. 하윤이를 언급하자 처음으로 그녀가 패닉에 빠지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일기장과 그림들을 내밀자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다. 난 하윤이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항상 내가 없을 때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원상복구될 것처럼 말하는 그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12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타인 같았다.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 이해해. 하지만 다른 남자의 침대에서 위로를 찾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 지연은 무너져 내렸다. 오열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했다. 몇 번의 우연한 만남 후 현수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자신은 그의 관심에 현혹되었다고. 나와의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는 동안 현수와의 관계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더 끔찍한 건 내가 아이 앞에서까지 거짓말했다는 거야. 하윤이에게 카페 아저씨랑 손잡는 건 비밀이라고 말했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지연뿐만 아니라 현수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데 일조한 남자, 게다가 다른 주부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격분했다. 전에도 이런 적 있었대. 다른 주부들한테도.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수의 패턴을 몰랐던 듯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의 많은 대상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걸 깨달은 듯했다. 난 몰랐어.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진심인 줄.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다. 하윤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것이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얼마나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놀란 듯했다. 엄마, 왜 울어? 하윤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연이 얼른 눈물을 닦았다. 아이를 안아방으로 데려가며 잠시 대화를 중단했다. 하윤이를 다시 재운 후 거실로 돌아왔다. 지연은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아이 앞에서 보여준 태연한 모습과 달리 이제는 완전히 패배한 얼굴이었다.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물었다. 지연은 눈물이 그치지 않는 채로 말했다. 현수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나와 하윤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이미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하윤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다는 거야. 내 마음 한켠에서는 지연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우리의 결혼을 지키고 하윤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 아침 지연을 볼 때마다 다른 남자와 함께했던 장면들이 떠오를 것 같았다. 그 고통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난 그 남자를 만나야겠어. 지연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왜?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이잖아. 최소한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다. 나는 하윤이 옆에 누워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현수를 찾아가기로 했다. 법적으로도 대응하고 싶었다. 상간자 소송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윤이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이가 최소한의 상처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야 했다.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아빠가 지켜줄게. 절대 너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명확했다. 가정이 어떻게 되든 하윤이를 지키는 것이 내 최우선 과제였다. 내일 아침 현수를 만나러 가기 전에 휴가를 연장하고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지연과의 관계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우리의 결혼 생활에 깊은 균열이 생겼고 그것을 메우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침 일찍 하윤이를 깨워 함께 아침을 먹었다. 지연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기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하윤아, 아빠 오늘 카페에 가볼 거야. 이따가 학교 끝나면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반발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엄마는? 이라고 물었을 텐데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The Moment 카페는 오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다. 현수는 카운터 뒤에서 여느 때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카페 구석에 앉아 그가 주변 여성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특히 한 중년 여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새로운 대상을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1시간 후
손님이 뜸해지자 카운터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의 말이 끊겼다. 내 표정을 읽었는지 혹은 직감이 알려주었는지 현수의 눈에 경계심이 어렸다. 박지연의 남편입니다. 그 한마디에 현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나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자 그의 태도가 돌변했다.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된 눈빛만 남았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알 것 같네요.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 같았다. 주머니에서 사진들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 나의 아내와 그가 함께 있는 모습. 당신이 아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9살 아이의 마음까지. 그의 눈에 잠시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지연 씨가 원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강요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치밀었다. 책임을 회피하는 그의 태도가 가슴속 무언가를 건드렸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감정을 추스르며 냉정을 되찾았다. 당신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알아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동요가 일었다. 주변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의 행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한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현수는 처음엔 협박으로 치부하는 듯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말에 태도가 바뀌었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소송 이기기 힘들 거예요. 증거도 별로 없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메시지, 목격자 진술도요. 그리고 당신이 이전에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증언까지.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들은 내용대로였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라고 했다. 둘 다 확보된 상태였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오지 마세요. 법정에서 만납시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제출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 심리적으로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 하지만 중요한 건 정의였다. 우리 가정을 파괴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다. 그리고 지연에게도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이를 데리러 학교에 들렀다. 아이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물었다. 하윤아, 이제 카페에 더 이상 안 가도 돼. 괜찮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랜만에 내 품에 안겼다. 아빠, 엄마랑 많이 싸웠어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하윤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른들의 문제야. 하지만 아빠는 항상 하윤이 편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집에 돌아오자 지연이 짐을 싸고 있었다.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아마 도피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윤이는 엄마의 짐을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엄마가 잠시 할머니 집에 다녀올게. 하윤이 착하게 있어. 알았지?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다. 하윤이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는 듯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하윤이와 나, 둘만 남은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이는 엄마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손으로 엄마의 베개를 만지며 물었다. 엄마 돌아와요? 확신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미래는 불확실했다. 소송 과정, 지연과의 대화, 하윤이의 상태를 보며 천천히 결정할 문제였다. 단지 지금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도 아빠도 하윤이를 정말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승소한다 해도 깨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윤이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줄 수 있을까? 하윤이 방에 들어가니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예전의 어두운 그림과 달리 이번에는 밝은 색채였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은 따로 떨어져 있었다. 엄마는 멀리, 아빠와 하윤이는 함께. 아이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었다. 엄마랑 카페 가고 싶다는 문구가 적힌 그림. 하윤이는 카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운 후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윤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셋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윤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에 현관 앞에 작은 메모가 도착했다. 지연의 글씨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윤이에게도 당신에게도 며칠만 시간을 줘. 그동안 하윤이를 잘 부탁해. 메모를 들고 하윤이 방으로 향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이 평화로웠다. 뺨에 흐른 눈물 자국이 보였다. 아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것 같았다. 그 모습에 가슴이 저렸다.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다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윤이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내 감정보다 하윤이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기로.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